이대로 가다간 전부 큰일 난다고요. 호주에서 온 세리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준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흥분해 있는데요. 과연 세리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세리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파일럿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죠. 책과 영상으로만 공부하는 걸로 저의 궁금함을 채우기에는 너무 부족했어요. 군대에서 전투기를 모는 파일럿이었던 아버지는 파병으로 세계 여기저기 곳곳을 누빌 수 있었기에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저를 위해 직접 다녀온 나라에 대한 역사를 직접 공부하시고 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찾아서 보고 듣고 온 걸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한번 비행을 다녀오시면 2주 넘게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였지만 비행을 다녀오신 경험을 이야기해 주실 때면 아버지는 저만의 역사 선생님으로 변신하셨죠. 그런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세계 역사에 대해 깊이 알 수 있게 된 저는 나중에 커서 꼭 저처럼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높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원까지 진학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사 교사가 됐답니다. 역사 선생님이 되고 느낀 점은 저같이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저와 같은 꿈을 심어주고 가르쳐준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걸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제가 직접 가르쳐보니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깊은 역사들은 모두 존재했지만 그걸 책으로만 공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 역사적 배경과 유물들, 건축물들이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학교에 건의를 해서 체험학습이라는 교육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나라에 직접 찾아가 그 나라의 역사를 체험학습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느낀다면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역사를 멀리했던 학생들도 관심이 생길 것이고 더 깊이 역사를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책과 영상으로만 공부했었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한 여러 나라의 역사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죠. 처음엔 학교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고등학생이긴 했지만 아직은 학생들이고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을 설득하고 기나긴 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선생님들 앞에서 체험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발표하고 이런 길고 긴 시간을 통해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마침내 체험학습을 만들 수 있게 됐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역사에 대해 직접 현실로 보고 만지며 교육을 한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부하면서 책이나 영상이 있는 유적지를 직접 가보면 무슨 느낌일까? 어떤 마음일까 항상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 거니 선생님인 제가 오히려 너무 설레더라고요. 매년 떠나게 될 체험학습 장소는 선생님인 제가 선택하기보다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자고 결정했어요. 그래야 배우는 학생들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 체험학습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체험학습 교육을 하게 된 지 3년째 되던 해 제 생각과 동일하게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 1위로 교내 투표에서 1등을 했답니다. 아주 인기가 폭발했어요. 저는 학생들이 이 체험학습 수업을 통해 호주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의 투표로 인해 3년차 체험학습은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나게 됐어요. 하지만 꿈에 그리던 체험학습을 좋아하며 힘들게 만들어낸 저 또한 이번 체험학습은 조금 가기가 꺼려졌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에 체험학습으로 일본에 다녀온 것 때문인데요. 일본 체험학습은 진짜 최악의 체험학습이었어요. 일본에 잘 보존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유적들, 그리고 처음 먹어보았던 일본 음식들도 맛있어서 학생들도 만족도가 높았지만 체험학습을 하면서 기본적인 부분들이 정말 너무 별로였거든요. 저희는 한 학년 전체가 움직이는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주로 버스를 빌려서 이동을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본 도로가 생각보다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없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결국엔 스케줄을 급하게 수정하는 일도 벌어졌죠. 일본 관광청의 얘기를 들어보니 노후된 도로들이 많아서 사고가 많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루는 날씨가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버스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버스 회사에 연락을 받고 급하게 지하철을 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지하철에서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아무래도 일본인들보다는 키나 체격이 저희 호주 사람들이 더 크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타자 거기에 타고 있던 일본인들이 키가 큰 저희 학생들을 보고 굉장히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시선들을 저희도 처음엔 즐겼던 것 같아요. 진짜 일본인들이 생각보다 키가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본인들이 참 이상한 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 저희를 아예 대놓고 위아래로 훑는 건 기본이고, 한 일본인 학생은 저희 반 학생 중에 키가 제일 큰 메이든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메이든 옆에 오더니 본인과 키를 재면서 키득키득 친구들과 웃는 거예요. 처음엔 메이든도 웃으면서 넘겼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메이든 옆에 오더라고요. 놀리고 있었던 거죠. 메이든은 오히려 일본 지하철이 너무 낮아서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할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메이든 주위에 많은 일본인들이 있어서 오히려 메이든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뒤로 메고 있었던 가방도 앞으로 메고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있었는데요. 주위 일본인들이 불편하다는 듯 어깨로 일부러 치는 건 기본이고 계속 째려보면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공간이 비좁다는 듯이 저희에게 옆으로 가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거리면서 웃는 게 꼭 저희를 보며 비아냥대는 것 같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죠. 저희 반에 선천적으로 무릎이 불편해서 오래 걸을 수 없는 지민은 지하철에 자리가 나서 제가 앉아서 가도록 지도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역에서 어르신이 탄 걸 보고 지민은 양보를 하겠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지미의 자리를 앉으시면서 고맙다고 인사해주기는커녕 같이 탄 일행들이랑 쑥덕쑥덕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더니 저희를 보면서 큰 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일본어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분이 말할 때의 표정이 일그러진 걸 보니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다 보여주고 있었죠. 자리를 양보해준 지민은 그 배려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다리가 많이 불편한 걸 알고 있는 저와 지미의 친구들은 모두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또 일처리는 얼마나 불친절하고 불편하던지 체험학습으로 찾아간 유적지는 입장 티켓을 끊고 들어가는 곳이었는데요. 인원이 많아서 한 명씩 표를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출발 전에 저희가 미리 관광 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관광 담당 업체 측에서 이야기하기론 당일날 현장에 와서 티켓 담당자를 통해 한 명의 대표가 단체권을 끊으면 바로 입장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유적지에 도착한 저희는 티켓 구매를 위해 티켓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담당자는 한 명씩 기다려서 티켓을 하나하나 구매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저희는 너무 당황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이미 몇 주 전부터 담당자와 3번이나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티켓을 한 명씩 끊으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게 된 거죠. 저는 체험학습 담당자로서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결국 그날 유적지 두 곳을 보는 스케줄이었지만 티켓 구매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바람에 한 곳밖에 볼 수가 없어서 체험 스케줄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나머지 한 곳은 미리 티켓을 구매할 수가 있어서 티켓을 구매해놓은 상태라 다른 날에 보지 못한 유적지를 봐야만 했어요. 남은 스케줄에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학생들도 힘든 일정으로 지쳐 심지어 쓰러지는 학생도 발생했어요. 바로 이든이었죠. 저는 다급하게 찾아간 병원 처리 방식에 또다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호주에서도 의료 쪽은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은 기본이고 예약 날짜에 방문을 해도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응급실에 대한 대처는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응급 환자를 케어하는 부분은 상당히 빠르거든요. 아니 근데 일본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건지 응급실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처에 사람이 없는 건 기본이었고요. 위독할지 모르는 학생 때문에 급하게 병실 안쪽에 간호사를 찾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환자가 없는데도 이유는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밖에서 기다리라고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하는 영어도 알아듣지 못해서 번역기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생을 좀 했었죠. 더 깜짝 놀랐던 사실은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수기로 하나하나 손으로 글을 쓰면서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급하다고 번역기로 돌려서 겨우 진료를 받아 다행히도 이든이는 컨디션을 찾기는 했지만 저희가 외국인이어서 무시를 한 건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작년엔 이렇게 힘들게 체험학습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인 한국으로 결정이 나면서 일본 외에 다른 아시아권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우리 교수들은 또다시 걱정이 앞섰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죠. 촉박한 일정 때문에 나라를 바꿀 수 없어서 대비를 더 확실히 하고자 이번엔 담당하는 조교들을 더 많이 배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고 이동 동선, 유적지 티켓 등 모든 걸 인터넷으로 서칭하면서 전부 다 사전 예약을 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혹시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다른 동선까지도 3개나 추가로 준비를 했어요.
떠나기 전부터 이미 너무 많은 체력을 썼기 때문에 이번 체험학습은 사실 기대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거의 2박 3일은 꼬박 밤을 새며 준비를 하느라 컨디션도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떠나게 됐죠. 공항에 도착한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일본을 다녀와서 비교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항이 이렇게 멋있다고? 라며 입 밖으로 감탄을 해버렸죠. 일본은 공항도 작고 노후된 느낌이 강했는데 공항 크기에 압도되고 모든 시스템들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모습에 저희들의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됐던 것 같아요. 더 놀라웠던 건 저희가 학생들이 많다 보니 인원을 최대한 쪼개서 조를 짠 다음 담당 교사 한 명과 조교 한 명이 그 조를 맡아서 모든 걸 케어하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짐을 찾는 것부터 시간을 상당히 많이 허비하게 됐죠. 아니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공항 직원이 오더니 혹시 단체 고객이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도움을 청한 거죠. 그랬더니 한국인 직원은 무전을 하나 하더니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를 전체 통솔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도착지와 이동 동선을 물어보고는 대여한 버스 회사로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 스케줄과 위치까지도 다 확인해 주셨어요. 본인이 여기서 제일 가깝고 빠르게 탈 수 있는 버스 탑승 위치로 버스를 불렀으니까 거기로 안내를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저희는 수화물을 찾는데 허비한 시간을 여기서 단축을 할 수 있어서 다행히 스케줄에 아무 문제 없이 버스까지 안전하게 탑승을 할 수 있었어요. 버스 기사님은 저희가 가져온 모든 짐들을 직접 하나씩 넣어주시면서 잃어버리지 않게 가방에 스티커까지 붙여주는 센스까지 발휘해주셨죠. 저희는 버스를 타고 바로 경주로 가는 스케줄이었는데요. 긴 비행시간 때문인지 학생들은 물론이고 저까지 잠에 취하고 말았죠. 무사히 경주에 도착한 후 호텔에 짐을 풀고 유적지를 관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유적지는 작은 디테일들이 정말 남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첨성대를 봤는데요. 신라시대에 세워진 천문관 측소로 국보 제31호로 지정된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높이도 약 9.5m로 꽤 거대했고 과거에는 이곳에서 별을 관측하면서 역법을 만들거나 연구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첨성대는 신라시대의 유적과 유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상징적인 보물이라는 얘기에 꼭 여기를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었죠. 웅장한 느낌이 책으로만 보던 것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큰 왕릉들, 경주박물관, 석빙고 안압지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의 전통 음식, 한복도 입어보면서 정말 알차고 즐거운 관광을 했어요. 학생들도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재밌고 좋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할 정도였다니까요. 체험학습을 만든 이후로 제일 뿌듯한 체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어느덧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호텔에서 공항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갑자기 호텔 직원분이 막 뛰어오더니 어떠하죠? 지금 오기로 한 버스가 고장이 났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큰일이 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버스가 고장이 난다는 건 저희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지금 1시간 안에 버스를 타지 않으면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도 타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 나와버린 거죠. 저는 등부터 머리 끝까지 식은땀이 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이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잠시간 기다려 달라고 다시 뛰어간 호텔 직원은 다른 일 처리를 하느라 저희를 까먹으신 건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전화를 하고 업무를 하시는데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대로 가다간 비행기까지 놓쳐버리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불이 나게 버스 회사에 다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은 버스 회사 업체는 제가 다급하게 영어로 예약자 이름을 말하고 일 처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일본에서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한국 역시 다르지 않구나. 일본의 병원처럼 그저 기다리라고만 하고 역시 우리를 외국인이라서 차별하는 게 분명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도 일본과 다르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런 해결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다른 교통편도 준비를 해놨다면 이런 일이 생겨도 금방 해결을 했을 텐데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아까 저에게 이야기했던 호텔 직원이 막 뛰어오더니 20분 뒤면 호텔 버스가 곧 도착할 거예요. 그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호텔 직원이 바쁘게 전화하고 뛰어다녔던 이유가 다른 버스 회에서 연락도 해보고 안 되니까. 호텔 상사에게 이야기해서 버스를 대신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했던 건 아닌지 오해를 했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직원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공항에 도착해서 호주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당황하고 힘든 나머지 호텔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연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만약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SRYNA 778GMAIL 캄으로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의 친절함으로 인해 큰일이 날 뻔한 호주 교사 세리나의 사연이었는데요. 한국인의 친절함은 정말 제가 봐도 대단하구나를 느끼게 된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호텔 직원분은 이 사연을 보고 계신다면 꼭 세리나에게 메일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럼 사연 스토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